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정치 공작, 이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이 공작 실제 있었던 거는 2021년 9월 15일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현 뉴스타파 전문위원인가 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 건데, 그 요지는 이제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를 봐줬다. 그게 바로 대장동의 씨앗이 됐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한 게, 조우영이 출두를 하니까 커피를 타주면서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봐줬고, 박모 검사가 몇 가지 물어보더니 조 씨를 보내줘서 사건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신앙림은 그걸 그대로 받아 적어서 녹음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허위였다. 지금 이제 허위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자, 문제는 이때부터 이미 김만배 씨는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부터. 이런 이제 증언들, 이런 게 이제 후에 그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자, 우선 김만배 씨가 조우영을 언제 만났느냐. 이걸 저는 이제 신앙림 씨 인터뷰하기 전에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합리적인 관측이죠. 조우영하고 얘기를 맞춰놔야 그 다음에 신앙림 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9월 말에 조우영을 만났다. 물론 여러 번 만났겠죠. 그런데 하여튼 9월 말에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한국일보는 10월 중순, 동아일보는 10월 초중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개 이제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한 얘기의 워딩은 비슷하게는 나옵니다. 의미는,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죠. 형이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테니 그냥 모른 척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 한국일보는 형이 광야로 끌고 갈 테니 모른 척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광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는 같은 걸로 보입니다. 광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가겠다. 이런 거죠.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조금씩 워딩이 다릅니다. 의미는 다 같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이제 조우영한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재차 회유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아마 대선 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사실은 그때 내가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착각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쩌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실체가 하나 둘씩 드러났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출발부터 거짓이라는 것을 김만배는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앙님하고 인터뷰를 일단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우영한테 이제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서, 이거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갈 거야. 근데 이미 끌고 갔는데 9월 15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남욱 변호사한테도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김만배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으로 간 거는 9월 19일. 미국으로 가자마자 전화를 해서 남욱한테 그때 그 윤석열 커피 타준 거 맞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김만배 씨가 남욱한테 물어본 질문과 조우영한테 물어본 질문이 다릅니다. 조우영한테는 조우영이 그 실체를 알고 있으니까 조우영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했고, 남욱한테는 그 커피 타주고 그 사건 무망한 거 맞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욱이 얼떨결에 맞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나중에 이게 이제 남욱 변호사가 만약에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김만배 씨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하다. 실제 남욱 변호사는 그 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조우영 씨 만나고 수정을 했지만. 자, 이랬는데, 그러면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 씨를 불러서 실제 조사한 거는 뭐냐? 이게 이제 또 동아일보 보도에
나와 있는데,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뭐 그 실체를 조사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박검사라는 사람이 커피를 타줬다는 건데,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 자녀 간 혼맥을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물었길래 그걸 설명해 줬고, 그래서 박검사가 아유 바쁜데 와서 대답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취지로 커피를 타서 주고, 그리고 나왔다. 검찰을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는 조우영 씨가 왜 대검 중수부에 불려가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대장동 의혹에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이기 위한 용도로 각색을 했다는 거죠. 완전히 시나리오를 새로 구성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김만배 씨는 처음부터 이 문제, 이게 8월 31일에 첫 보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경기경제신문에. 그리고 9월 15일에 신앙님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한 보름 정도에 본인이 혼자 그랬든, 저는 뭐 혼자가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 그랬든 아니면 당시 여권, 지금의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이런저런 협의를 통해서, 특히 검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협의를 통해서 어떤 제3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그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김만배 씨가 하나의 중요한 그 부속품, 이런 형식으로 참여를 한 것인지, 이건 이제 앞으로 드러나게 될 부분이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는 김만배 씨가 이러이러한 기획을 했는데, 신앙님 씨하고 먼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조우영, 남욱 이런 사람들한테 바로 그 내용을 입력을 시켰고 양해를 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신앙님 씨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 9월 15일 당시에는 김만배 씨는 조우영하고도 통화를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남욱하고도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적어도 이 일로는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신앙님 씨한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전부 다 사후 수습하는 형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우영이 대검 중수부에 불려가서 얘기했다는 것이 거짓이다. 왜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공작을 폈다 하는 게 이제 지금 드러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김만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영미법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사법방해죄라는 걸 별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런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김만배 씨한테 어떤 걸 도대체 적용을 해야 되는가. 물론 수사가 아직 미진하긴 합니다만은 수사가 끝났을 때, 뭐 그래서 이제 신앙님 씨와의 관계에서 그 책을 1억 6,500만 원에 사줬다는 부분, 책 3권을, 그거를 뭐 배임 증제, 배임을 해서 그 재물을 주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앙님 씨에 대해서는 배임 수재, 그걸 받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정보통신망법상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거 또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이 명예를 훼손당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어제 김만배 씨 앞에 대기 중인 구속영장이 현재 2개고 앞으로 또 진전되면은 몇 개가 더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여러 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고, 김만배 씨 구속기간 만료가 내일 모레입니다. 9월 7일. 그에 앞서서 지금 검찰이 추가로 구속의견서, 구속을 연장하기 위해서 구속의견서를 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한테 100억 원을 준 거, 이거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어서 구속 연장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건 뭐 이제 지금의 재판부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연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신앙님 씨 건으로 아마 별도의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여러 건의 구속영장이 대기 중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도 또 다른 일들, 뭐 김만배 씨의 경우 워낙 뭐 대장동에 여기저기에 다 관여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왜 그러냐면 김만배 씨의 입을 여는 일이 검찰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돈을 직접 분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히 대장동의 그 428억 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이게 누구냐는 걸 밝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를 좀 구속 수사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와의 그 어떤 신경전, 이거와 별개로, 그거는 대북송금 문제죠. 대장동 문제를 둘러싸고 김만배 씨와 검찰 간에 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 이거는 어찌 보면 더 치열하다. 그게 바로 이재명을 대장동 비자금 저수지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와의 힘겨루기가 훨씬 더 강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수사를 계속하려고 지금 검찰이 그 판단을 하고 그런 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물론 검사장급 이상이죠. 그 이제 후속 인사는 곧 할 거고요. 그것도 보면 결국은 이재명 수사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의 연속성, 그걸 위한 맞춤형 인사였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면 지금 그 한동훈 검찰이 얼마나 그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